임야대장은요, 임야도를 보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끔 있잖아요. 임야 나왔는데 산 어떻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지적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나와요. 임야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야도도 똑같이 축척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1대 6천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임야도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임야도 등본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 과거 있잖아요. 과거 과거 과거에 있는 거를 폐쇄 대장이라 그럽니다. 폐쇄 대장이 있고 폐쇄 지적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폐쇄된 거예요. 폐쇄된 거야.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지번이 있고 지적도가 있고 등본이 있는데 그거를 말소시킨 거죠. 이거는 어디 가서 떼야 된다? 해당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직접. 그러면 해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해남 거를 많이 떼야 된다. 그러면 그때 팩스 민원 하셔도 돼요. 팩스 민원. 근데 요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가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도로였기 때문에 그때 건축허가 날 수밖에 없었거나 이런 거 증빙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옛날 과거에는 그게 정당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폐쇄 지적도라든가 폐쇄 등본을 뗀다든가 뭐 이런 걸 가서 떼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전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지하 서고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서고에다가 다 보관을 했어요. 옛날엔 전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서류로 그냥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일이 다 떼서 그렇게 해서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지금 폐쇄 지적도입니다. 옛날에.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거 있죠? 아래된 이게 등본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어로 다 써놨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필요할 때 있죠. 언제? 요즘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할 때는 이것도 찾아야 돼요. 왜? 지금은 분명히 이게 국가로 돼 있거나 누구한테 소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할아버지 소유였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소유인 걸 어떻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 폐쇄 지적도 장부를 다 떼봐야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일제시대 거도 떼신 분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서류도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떼서 그런 거지.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공사진 들어보셨죠?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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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토지를 보다 보면 이 항공사진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이게 어떻게 됐었지? 그 항공사진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거를 수원에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데 가서 직접 가가지고 그때 1,000원? 막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수수료 내고 돈을 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과거에 어떤 모양이든지 과거를 보려 그러면 다 뗄 수 있고요. 요걸 좀 간편화시킨 게 여기 국토정보 플랫폼입니다. 요 사이트 처음에 보면 다 있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 항공사진밖에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지리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항공사진 간편 클릭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토정보 플랫폼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여기 지번을 쳐요. 제가 지금 서현동 거 쳐볼게요. 제가 사무실이 서현동 이사오 다시 2번지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 쳐봤어요. 분당구 서현동 해가지고 이렇게 쳤고 그러면 여기에 연도별로 쭉 나와요.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쭉 나오거든요. 몇 년도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1999년도 있잖아요. 이 항공사진을 제가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1999년도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항공사진이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과거 항공사진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료입니다. 지금요. 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아, 내가 좀 세부적으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신청하기 누르시고요. 그래서 요걸 또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또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확대를 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세부 용도 이런 거는 계속 할 때마다 지금 입력해야 돼요. 요거는요. 요 조금 요게 이제 귀찮긴 합니다. 그냥 이제 뭐 교육 보조자료라든가 행정 민원 넣는다 뭐 그거는 형식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 내역에 딱 들어가시면요. 아, 여기 이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냥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PDF로 출력한 게 요겁니다. 요 사진요. 그러면 요게 1999년도에 내가 있던 사무실이 여기에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 항공사진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셨던 데 있잖아요. 사셨던 데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국토지리정보원에 과거에 살았을 때 이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 확인하고 싶으실 때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음. 투자할 때는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용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거 뭐 봤죠? 지금까지? 토지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대장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도, 네 번째는 임야도 봤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국토지리정보원 봤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요건 거의 토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여기 세움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원래 건축사님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가 건축행위 할 때 다 들어가는 필수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건축물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 뜰 때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 대장 같은 경우는 다 정부24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부24. 근데 건축물 대장 뜰 때는 요 세움터 사이트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건축사님들이 다 일로 가입돼 있습니다. 자, 세움터에서 이 건축물 대장 떼는 거 비용 얼마예요? 비용 얼마예요, 이거? 이것도 무료예요. 이것도 무료예요. 전국에 누구 거는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움터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행정기는 좀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아마 딴 나라에서도 되게 부러워해요. 이걸 다 무료로 한다고? 한국에 그래서 사실 행정 전산하는 거의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이걸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이 건축물 대장 발급 있죠. 요거 딱 누르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 발급 누르시면 되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요게 내 주소지 있잖아요. 주소지 이렇게 떡 하면 여기 건축물 대장일지 그다음에 요 충벌 표제문은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별도로 하고 그래서 요 신청하기 해서 건축물 대장 발급 딱 누르시면 바로 쭉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할머니 건물 제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쭉 무료로 발급을 하다 보면요. 여기 보면 요 노란 딱지 있죠. 요 노란 딱지가 뭐예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게 되면 요게 등재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다 이행을 해가지고 요거 지금 없는 상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가 좀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한번 떼보겠다.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직접 떼보고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라든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축 면적, 건축 몇 평이 지었고 건폐율 뭐 이런 면적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다중주택이라고 그랬죠.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고시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고시원, 2층, 3층은 고시원 개념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할머니가 요거를 읽잖아요. 왜 이게 위법이 됐냐면요. 이거를 원룸처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치사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치사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행정기관에 저기 그때 소방 검열 나오면서 그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이 민원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층, 2층 같은 경우는 지층하고 해서는 요건 이제 사무실 용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요 내용은 이제 건축주가 누구고 그다음 설계자가 누구고 뭐 이렇게 해가 쭉 나와요. 여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가끔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면요. 요게 요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일도 없고, 착공일도 없고, 사용 승인일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무슨 경우일까요? 준공, 준공은 떨어졌으니까 나오겠죠. 그런 물건들은요,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가 양성하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크게는 두 번이었고 세부적으로 네 번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무허가예요? 허가를 안 받고 건축물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옛날 법에는 그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은 우리가 먼저 사전에 다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후 신고 제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허가 신고를 나중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란을 겪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고받고 집 짓고 이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네 거리부터 빨리 해.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집 짓고 그냥 신고는 나중에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건축법이 사후 신고 제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집을 막 이렇게 지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갑자기 옆집 가가지고 막걸리 모시다 또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 계속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성화시키려고 딱 했더니 네 건물 언제 지었어? 아무도 모르지. 내가 언제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 술 먹다가 지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건축원이가 이거 용건을 다 못 지키는 거야. 준공을 언제 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요 사용 승인이 이제 말 그대로 요건 예전에 준공이라는 용어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 양성화 시키는 그 날을 사용 승인으로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가끔 건축물 대장 보면 옛날 건물이 허가일도 없고 착공일도 없고 요 건축주도 없어요. 설계자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다? 이거는 그냥 양성화 시켰던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쭉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나 뭐 이런 변동사항이 있죠. 그걸 요 하단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가 해서 위반사항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다 이행하게 되면 여기에다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 똑같이 요게 나오고 어, 잠깐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요게 허가일이었고요. 착공일이었고요. 사용 승일이 1973년 11월 7일. 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켰던 건물. 이게요. 그래서 그 건물에 가다 보면 가끔 황당할 때 있어요. 가끔 여기 뭐 허가 착공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거 양성화 시킨 거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현 저기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경매 같은 거 하시다 보면요.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냐 마느냐 그때 필요한 서류가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토지나 뭐 이런 걸 봤었는데 임야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야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는 요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임야 정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임야를 우리가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임야는 개발 목적으로 사죠. 그 전원주택이나 왜냐면 임야 같은 데다가 산세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개발을 목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은 그냥 무한정 막 깎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냥 산이 있다고 거기다 막 집 짓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임야를 볼 때 개발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그래서 이면 항상 이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도 이내, 몇 도 이내 해서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다 틀리고요. 보통은 이제 15도에서 18도 정도,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필지별로 이 경사도를 확인하는 사이트가요, 요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요거하고 또 이제 또 하나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쭉 누르시면요, 요걸 툭 누르시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이트, 요게 산림청에서, 요건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가서 이제 주소지하고 이런 거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지하고 입력을 쭉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보면 되게 웃긴 게, 아니, 좋은 게 뭐냐면, 요게, 우리가 지금 이쪽에는 뭐 대표적인 소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표고가 몇 도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정보가 요게 쭉 다 떠요. 이게 굉장히 사이트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죄송합니다. 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임업 정보 다 드림입니다. 임업 정보 다 드림. 임업 정보 임업입니다. 다 드림입니다. 네.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이트가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사실은 이 사이트가요.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던 사이트입니다. 옛날에 이거를 볼 수 있었던 거는요. 이건 대통령도 못 봤습니다. 대통령도 못 보고 국장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만 봤었습니다. 국장이 누구예요? 네.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입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될 건지 있잖아요. 이 토지에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을 할 때 보면 그냥 무작정 거기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등급별로 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등급이 맞으면 이걸 풀어주는 거죠. 이 등급을 매겼던 게 이 국토 환경성 평가인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몰랐습니다. 예전에 이거 유출했다가 정보 유출로 해서 구속되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 정도로 고급 정보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평가 등급 이 땅이 몇 등급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옆에 보면 경사도 고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경사도 고도 분석에서 여기 지적도 쭉 누르시고 필요한 부분 분석 쫙 누르시면요. 그러면 이런 사진이 뜨거든요. 이런 사진이 뜨게 되면 요게 지금 보면 경사도가 몇 도, 5도 이하는 몇 도, 5도, 10도는 몇 도, 이게 다 뜹니다. 몇 도에서 몇 도에 요게 이런 게 있구나. 5도에 10도는 몇 프로,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내가, 만약에 여기 10도까지밖에 개발이 안 돼, 지자체 조례에서. 그러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한 5%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 확인할 때는 요 사이트 이용한다.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업정보 다드림하고 뭐였죠, 아까 전에? 임업정보 다드림하고, 그 다음에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네. 그거 두 개 사이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특이하게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시죠? 남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상에, 항공 지도상에 못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에요? 군사 적정지대죠. 거기는 치면은 다 이렇게 버렇게 나옵니다. 버렇게 못 봅니다. 네이버나. 근데 그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군사 사이트? 국방부 들어가면 이거 참 총맞죠. 그거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평양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떤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나라니까 못 보지만 해외에서는 볼 수 있죠.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뭐예요? 구글어스예요.
구글러스에 들어가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딱 치면 그 안을 지금 못 봐요.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로드뷰는 보여요. 로드뷰는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는 가려놨어요. 근데 여기 구글어스 들어가시잖아요. 구글어스 들어가시면 여기에 가서 만약에 요 해당 신도시 여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요걸 확대시키시면 돼요. 확대시키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구글어스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구글어스는 항공사진만 나옵니다. 다만 여기는 뭐가 안 되죠? 얘가 안 되죠. 로드뷰가 안 되죠. 로드뷰가 안 되고 항공사진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요? 평양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평양이 되게 큰 도시더라고요. 저는요.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중국도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글어스가 사실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우리가 평양까지 가서 개발할 일은 없지만 그 접경 저기 철원 그쪽이라든가 천 이쪽 있잖아요. 거기는 항공사지 그때는 구글어스 가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구글어스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했죠. 정부24. 그 다음에 세움터 있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임업정보 다드림 했고, 그 다음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했고, 요 사이트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구글 어스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 확인까지 다 했고, 경사도 확인까지 다 했고, 건축물 대장 떼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인데 더 이거는 다 일일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잘 돼 있는 게 여기입니다. 경기도 부동산은요. 요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서울은 서울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각 이제 사실은 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초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경기도 부동산 포탈 가서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합니다. 요게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항공사진부터 해서 필지별로 해서 지적도하고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부동산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사실 여기 가면 토탈 정보가 그냥 웬만한 건 다 뜹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종합 정보 있죠. 요거 누르시면 지적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강 그 항공사진 그다음에 지적 그 필지 모양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경기도 아까 얘기했던 요 경기도 부동산 포탈이라든가 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든가 인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도 인천광역시 지도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봅니다. 이 사이트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시도마다요. 각자 요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요. 연도별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이제 시도를 들어가라 그러냐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국토지리정보원 있잖아요. 이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좀 이게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출력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출력이 시간이 좀 걸려요. 보는 거는 문제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출력하고 그 뭐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내가 이 항공사진들이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근데 이거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사이트 검색이나 이렇게 해보시면 사진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항공사진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쭉 이렇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적인 장부들을 많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그때부터는 시세 조사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아, 저게 얼마 가격이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많이 토지 가격은 사실은 저한테 토지 가격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토지 가격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밸류 쇼핑 같은데 저는 밸류 쇼핑 많이 이용합니다. 밸류 쇼핑 가가지고 음, 밸류 맵이나 뭐 밸류 쇼핑 다 많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들어가고 제가 사실은 이 사이트를 좀 자주 보는 이유가요. 제가 토지 보상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토지 보상을 할 때, 이 토지 보상할 때 사실 이 감정평가가 좀 많이 그나마 탄 사이트에 비해서 이 감정평가가 좀 정확하더라고요. 얘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감평사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좀 하고 뭐 토지 같은 경우 디스코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건 뭐 개인별로 그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잠깐 이제 토지 장부를 이제 다음 시간엔 제가 직접 그 저기 뭐야 요 사이트 들어가서 뭐 확인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오늘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할게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규율하는 법은 국토교획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다. 그리고 토지를 볼 때 제일 필요한 장부가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거 있고,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이음 사이트 가면 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아까 얘기했던 가장 어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다? 이건 땅에 대한 권리고, 용도 지구는 건물에 대한 권리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행, 위, 제, 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행위 제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 때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트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사이트가 정부 24 사이트고 그 다음에 국토 정보 플랫폼 이거는 항공사진 보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요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 요 그다음에 요 기타 뚝뚝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요. 요거 정보에 대해 가지고 다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종합적인 사이트를 봐야 된다. 그럴 때는 경기도 부동산 포탈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 부동산 광장이나 그다음 뭐 각 지자체별로 있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요 정도까지 했고요. 사실은 토지 기초적인 사항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